안녕하세요. 오늘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460불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개파락으로 좀 떨어진 상황인데요. 현재 프리장에서 이 442불, 44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력들이 이 FOMC 이벤트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호재밖에 거의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악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억지로 주가 조정을 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주가를 좀 조정을 시키고 싶다. 싸게 사고 싶다. 그럼 세력들이 뭘 해요? 이런 FOMC 같은 이런 수급 이벤트를 반드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 수량이 좀 많이 잡히고 있다.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실제 제 영상인데요.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밤 FOMC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걸 앞두고 지금 풋옵션 하락 베팅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흔든다. 오늘 밤 좀 흔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어제 흔든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강하게 하방으로 흔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테슬라만큼 사실 옵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도 많이 없습니다. 이게 인기 주식에 비해예요. 그래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이 이 세력들이 옵션 가지고 좀 장난을 많이 치는 종목입니다. 근데 무튼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하는 데는요, 테슬라 자체적인 악재라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특히 어젯밤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빅테크 이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있죠. AI 캐펙스 과열 우려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이 메타, 특히 메타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메타가 조정을 받으면서 테슬라도 같이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메타가 얻어맞으니까 테슬라도 덩달아 얻어맞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주총에서 일론의 급여 패키지 관련해가지고 또 얘기가 노이즈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튼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급여 패키지가 통과가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500불을 돌파하는 것도 머지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현재 시장 분위기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테슬라 상승에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는 분위기, 그러한 시점인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강한 타이밍일 때 테슬라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불타기 고려 중이신 분들 테슬라에 진지하게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헷갈리시거나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좀 기회 반드시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하는데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옵션 가격을 통해서 이 세력들이 이 본주를 좀 컨트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10월 31일 금요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금 테슬라 주주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460달러 위에서 마감하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지금 460달러의 콜 벽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450달러의 풋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0달러 이 선에서 풋과 콜이 좀 첨예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역시 풋옵션 수량이 콜옵션 수량보다 좀 더 많긴 하지만요. 오늘 만기일이죠. 오늘 만기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별로 좀 재미없는 좀 노잼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옵션 상품 같은 경우 좀 만기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계속 높죠. 이 프리미엄이 지금 이 시간도 계속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시점에서는 이 프리미엄이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0에 수렴하게 되는데요.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어차피 여러분들 다음 주 11월 6일이 D-Day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총을 앞두고 이번 주 만기되는 옵션은 그냥 그대로 버리고 다음 주부터 이 세력이 다시 세팅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은 중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밤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튼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빠진 데는 일단 메타의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이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 기금에서 머스크의 1조 달러 패키지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이런 노이즈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사이버 트럭 리콜도 있었고요. 로보택시 승인 지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죄다 부정적인 얘기 같은데요. 이 부분 제대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이 메타에서 이 주커버그가 이 AI 캐펙스를 어그레시브가 공격적으로 늘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AI 구축을 이 빌드아웃을 한다라고 발표함에 따라서 이 내년에 더 큰 자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2026년 회계연도에 들어가면서 눈에 띄게 더 큰 규모로 이거를 지출을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AI 컴퓨팅 기반 인프라 구축.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핵심 AI 모델 개발 및 관련 기술 인재 확보에 대한 지출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BAI 영역에서도 사업 확장을 위한 비용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CEO인 이 주커버그가 초지능, 즉 인간의 능력을 훨씬 넘는 AI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제품 출시 계획에 있어서는 AI 관련 신제품이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거죠. 투자 규모는 엄청나게 결정이 됐지만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가 지금 이런 걸 왜 하냐면 마치 대형 토목공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본, 돈을 투입을 해서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연산 장비, 인재 등을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프라 위에 언젠가 나올 초지능 AI를 위해 지금 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측이 말하길 만약에 이 초지능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을 것이고 만약 더 오래 걸리면은 그동안 이 인프라를 기존 광고 플랫폼 사업 고도화에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언제 이게 정확하게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오면은 우리가 이 선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늦으면은 기존에 하던 광고라든지 이 플랫폼 추천 플랫폼 강화에 쓰일 거다. 메타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근데 신제품이나 신기술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캐펙스 투자하는 건 좋은데 보통 캐펙스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확히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부터 돈을 벌 거라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공장 짓고 하는 거죠. 근데 메타에서는 그게 언제부터 돈을 벌 거라는 리턴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다 물음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좀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돈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월가거든요. 바로 벤치마크에서 이 메타 이 투자 등급을 홀드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픈 AI나 구글, 테슬라 등과 달리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지는 메타의 현금 흐름과 부채 현황을 보면 더 정확한데요. 최근에 메타 현금 흐름을 보면 현금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부채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했죠. 돈이 없기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한 근거예요, 이게. 근데 메타와 달리 테슬라는 어때요? 테슬라는 이 AI를 통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옵티머스, 로보택시, 피지컬 AI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고 비전이 명확하고 제품이 정확하죠. 메타처럼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모든 거를 다 통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AI 팩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는 하락할지언정 메타가 하락하면서 테슬라가 하락하면은 우리한테는 기회다라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 주주총회가 다가오니까 일론 머스크 보상 패키지 반대 세력들이 이런 부정적인 기사 하나둘씩 내보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 여기서 이 일론 머스크의 최대 1조 달러 규모 보상안을 반대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 반대하는 이유는 과도한 규모와 권력 집중 문제를 지적을 했다라는 건데, 이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리더십 불안정을 우려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테슬라 지분 500만 주를 좀 보유한 주요 주주예요. 사실 노이즈가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번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2018년 주총을 보면요, 그때도 560억 불 규모의 성과 연동 주식 옵션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주주 73% 찬성했거든요. 그때도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그리고 이게 2024년 6월 13일 텍사스에서 개최된 테슬라의 주총 주요 안건은요, 텍사스 법인 전환과 그리고 일론 보상안 재승인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일론은 이때 주총 시작하기 약 하루 전에 투표 결과를 미리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주주 결의안 두 건이 모두 큰 차이로 통과 중이라는 건데요.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주총 이전에 내부적으로는 이미 투표 결과에 대한 예상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이때도 2024년 때도 법원 무효 후 재승인 투표가 됐고요. 그때도 72%에서 77% 찬성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리더십 지지가 재확인이 됐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교롭게도 일론이 몇 주 전 설정해 놓았던 본인 프로필에 이 내용, 이 테슬라 투표하라는 이 내용을 어제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 프로필에 사이버캡 후명과 자율성이 적힌 문구를 프로필로 설정을 하고 테슬라 관련 포스팅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는 중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본다면, 올해 일론의 급여 패키지는 이미 통과가 됐거나 아니면 통과에 필요한 수치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일론이 물러나야 되잖아요. 물러난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물러난 사람이 테슬라 얘기를 활발하게 할 리는 없으니까 지금 통과가 됐거나 통과가 거의 근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아무리 적어도 60% 이상 찬성, 적어도 이 60% 이상 찬성은 물론이고 70%, 무난한 70%대 찬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테슬라의 미래, 이 청사진은요, 지금 여기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있는데, 단순한 이 전기차 생산을 넘어서 차량을 하나의 거대한 AI 컴퓨팅 네트워크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분산 추론 네트워크, 생산 확대, 그리고 자율주행 기반의 킬러 앱 개발이 그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분산 추론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일하는 자동차라는 건데,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단순히 차가 아니라 하나의 AI 연산 노드가 되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 정도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 수백 대를 연결한 것과 맞먹는 연산 파워예요. 이게 이 네트워크의 총 컴퓨팅 능력이 최대 100기가와트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실현되면요, 테슬라는 이 차량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테슬라 생태계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생산 목표인데요. 이 사이버캡이 여는 대량 생산 시대라는 거예요. 자, 머스크는 테슬라가 향후 24개월 이내에 연간 300만 대 생산 페이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이버캡은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플랫폼의 기반 모델로 알려져 있고요. 즉, 이 차량은 테슬라의 AI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는 이동형 컴퓨터가 되는 셈이죠.
이 생산 목표가 달성되면요. 앞서 언급드린 이 분산 추론 네트워크의 현실화를 가속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완성시킬 세 번째는 바로 킬러 앱인데요. 차 안에서 문자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지금 전용 킬러 앱을 개발 중인데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운전 중에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스스로 운전하는 차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FSD가 단순 옵션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반드시 갖고 싶어하는 결정적인 구매 요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자율주행은 99% 완벽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1%의 사고 위험이 있다면요. 구매하고 싶지 않아요. 즉, 일로는 99.9999. 이거를 숫자로 환산하면 100%죠. 완전 무결한 자율주행. 지금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 최종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소비자들은 이거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AI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는데 FSD와 로보택시, 분산 추론 네트워크, 사이버캡 생산이 맞물리면 지금 여기 자동차 이동수단과 데이터, AI 연산 서비스를 모두 통합한 완전한 자율주행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올라선다라는 거죠. 결국은 AI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개념을 달리 가져가셔야 돼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요. 사람이 운전하는 거를 골자로 하고 개발을 하지만요. 테슬라는 아예 사람이 없는 거를 기본 골자로 이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어려울까요? 그걸 위해서 지금 지난 5년간 투자하느라 주가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는 내년부터 이 투자의 결실을 맺을 시기가 다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지금 수급 이슈로 조정을 받았죠. 옵션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웃으면서 대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 수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 좀 판단이 안 되고 내가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보고 싶다. 제대로 대응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매도 전략 같은 거 같이 보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테슬라 혼자 하지 마시고 자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같이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새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제가 여기 구독자 혜택 넣어놨죠. 그래서 첫 번째 테슬라 옵션 기반 타점 완벽 대응 넣어놨죠.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만큼 옵션에 영향을 받는 주식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고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여러분들이 가치가 없다거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띄워놓지 못한 자료들도 많고요. 미국 자료는 다 유료예요. 아시죠? 그것도 다 비싼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 제가 최신 자료들 정리를 해놓은 거고 제가 대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지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정보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을 때도 이게 뭐 1분도 안 걸리고 직접 이렇게 신청하고 하시는 것도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설사 귀찮다고 하더라도 1분 정도 시간 내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 파악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을 여러분들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해서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서도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나서 또 이걸 가지고 테슬라 수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수익률보다 내가 몇 개 갖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무튼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대표적인 주도주로 이 성장으로 가는 종목들인데 뭐 테마성으로 잠깐 올랐다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장 같은 경우는 국장보다 훨씬 더 텐베거가 나오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자, 제2의 엔비디아라든지 제2의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섹터 1등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런 거 끌고 가면서 수익 제대로 한번 보시면요. 이런 데서 내 계좌를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서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하셔서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제 흔들었죠. 어제 흔들어가지고 조금 마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럴수록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오히려 수익 더 많이 가져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